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5차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 가경입니다. 민생 파탄, 국정 실패,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친윤과 비윤이라는 한가한 세력 다툼으로 줄 세우기를 시작하더니 결국 영부인 이름까지 등장하며 문자 일십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한가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절규하는 국민이 보이긴 합니까? 산적한 현안도 합의된 국회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한 집권여당이 친윤, 비윤 줄세기에 집착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여당입니까? 대통령실은 한술 더 떠 선거 활용하지 말라는 말로 당내 선거 개입 의혹에 확신까지 심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점입 가경입니다. 국정 실패를 철저히 반성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왜 대통령 탄핵 청원에 동의하는지 헤아리십시오. 구제불능의 구태정치 대신 혁신과 반성, 개혁과 성찰로 변화하는 전당대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편향된 역사, 정치 인식을 갖춘 인사를 지명했습니다.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폄훼하고 12.12 군사 반란은 거사로 미화했습니다. 전두환 씨를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결정을 과감성 있게 발휘했다며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편향된 역사 인식을 갖춘 분이 균형 있게 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이해 충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매출 8,500억 원의 기업을 운영하는 처가 일가의 기업의 소속기관의 기관장인 국세청장 스스로가 셀프로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 기피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도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우파 전사라 칭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원 구조라는 오보 사태의 주역이자 세월호 참사가 북의 공작이라는 글에 찬동했던 사람입니다. 이태원 참사 기획설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에 동조한 극우 인사입니다. 공영방송을 아예 극우 유튜브 채널처럼 만들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극우 인사 등용에 제동을 걸겠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운하며 서민지원에 옹색하던 정부가 역대 최대 나라빚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6개월간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91조 6천억 원을 빌렸습니다. 1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자 비용은 1291억 원으로 역대 1위입니다. 늘어난 국가 채무에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 펑크까지 불안한 재정으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년째 부자 감세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재정을 운영했다면 이미 파산까지 몰렸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자 감세의 기조를 버리고 민생 우선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경북경찰청이 최상병 수사 결과를 오늘 비공개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영상이나 사진 촬영, 녹음이 일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수사 결과를 발표를 비공개로 합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도 비공개,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의 이런 태도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만 낳고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는 것입니다. 앞서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거부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권 몰락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경찰 최초의 발표는 이랬습니다. 경찰의 이런 황당한 발표를 믿는 국민이 있었을까요?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고문에 의한 것이었고 경찰의 은폐 축소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6월 항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이 났고 오늘 발표될 모양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임성근 불송치 결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용민 중령과 박정훈 대령의 증언, 김경호 변호사의 1분 배틀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드러났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경찰의 수사 발표를 수긍할 수 있을까요? 심히 걱정됩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수사심의규칙 2조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신청자는 사건 관계인, 즉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의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9명의 혐의자 및 고 최혜병 유가족 정도가 적절한 신청권자인데 아무도 공식적으로 수사심의에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청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는데 개최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경찰의 임성근 불송치 결과 발표도 참 문제지만 수사심의위 자체가 불법적으로 개최되었다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론도 자동적으로 무효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북경찰청과 김경호 변호사 중에서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여전히 남는 의문은 윤석열 정권은 해병대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가입니다. 도대체 무슨 판도라의 상자이길래 이리도 무리수를 쓰는지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정권이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전방위적으로 정권이 나서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으로 하늘도 땅도 분노할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까?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군부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최혜병의 순직과 수사 외압 사건이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디올 명품백 사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김건희 한동훈 문자 익심 논란, 김건희 검찰 소환할 건가 말 건가의 소환 논란 등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 위기입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장마철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누구 겁니까?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한동훈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세상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한동훈 당시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그런 카톡을 보냈다니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그 둘은 텔레그램입니까? 예.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고 하니 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텔레그램으로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숨기려고 했는데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니, 일부러 이것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문자 내용 누가 흘린 겁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흘린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을 누가 흘린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흘린 겁니까? 직접 이것을 흘렸다면 정말 잘못된 국정농단이라는 거 알고 있지요?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주물럭대야 성에 차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다 망가뜨리고 주가 조작은 혼자 다 하고 양평으로 고속도로는 위기하고 명품백을 받고 엄마하고 함께 주가 조작하고 엄마는 장고 위조 증명해서 감옥 가고 도대체 얼마나 더 국정농단을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임성근 사단장 관련한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한 수사 외압에도 계속 김건희 여사가 그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유는 뭡니까? 문자의 진실이라며 밝혀진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너무 다소곳하게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사과하라면 하고 다 할게요. 비대위원장님 처분 기다릴게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감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보고 씹을 수 있느냐라며 일십 논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더 과간인 것은 한동훈 측에서 제공했는지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말이 빠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친윤 쪽에서 제공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제공했는지 모를 이 문자의 핵심에 김건희 여사가 보낸 것 짜집기 한 것 중에 이 내용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밑에는 김경률 극단 워딩에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한동훈 위원장 다양한 의견 말씀에 이해하려 합니다. 중략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아니 문자가 유출됐다는 것도 황당한데 유출이 그냥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유출했으니까 유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힘 당대표 뽑는데 관여하려고 한 겁니까? 그것도 이런 알량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다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또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공개한 거 아닙니까? 참 황당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국힘당 당대표 후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배신자라고 그리고 아마추어라고. 이제 알았습니까? 배신자이고 아마추어인 거?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압니다. 맞습니다. 배신자이고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희룡 등등 그 후보자들은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배신자라고 낙이 찍혔던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여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대통령을 떠나서 대통령 부인의 꼭두각시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지난 법무부 장관 시절 그리고 검사 시절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톡이 수백 개에 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후보 부인이던 시절 제보할 게 있으면 한동훈이한테 해. 한동훈이한테 내가 하라고 할게. 그런데 이거 꼭 비밀로 해야 돼? 큰일 나. 라고 했던 내용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서 그 측근들이 대한민국을 갖고 주물럭대는 이 국정농단 이제는 그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스스로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내부에서 이런 분란을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중단하면서 또다시 한번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대답하세요. 이 문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리고 이 문자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1. 이 문자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2. 이 문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3. 이 문자 김건희 여사가 유출한 겁니까? 4. 왜 이런 문자를 유출한 거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답변 문자를 보니 주요한 내용이 빠졌던데 빠뜨리고 일부러 한 겁니까? 답변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라고 나와서 떠들어댈 때 그 당 국회의원들은 고개를 뒤로 제끼고 입 벌리고 잠만 잤습니다. 그들이 수십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그날 그 입 벌리고 잠잔 그 사람들이 기사는 다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진우 등등 이야기하면서 임성근을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끝내 임성근만 빠졌습니다. 임성근만 빠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성근의 거짓말 리스트입니다. 임성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병사들이 물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을 장례식 날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20일이 지난 후임 21일 경일 겁니다. 장례식장 날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인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19일 날 19시경 알았습니다. 라고 거짓말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드러난 게 있습니다. 아침에 10시경 이영민 대령과 또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이영민 대대장이죠. 그리고 중령이면서 대대장입니다. 그리고 또 9시경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며 보고를 급하게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벌써 그날 9시경에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임성근 사단장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 모든 지휘와 지도 그리고 지시 내용에 가슴장아 습속을 해치며 들어가라. 그리고 바둑판식으로 들어가서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은 모두 임성근에게 지시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밝혀두면서 닥치면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박종철 열사의 사건이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번엔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쌍방울 사건 수원지검 주인검사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온갖 조작과 회유 그 낱낱이 제가 그날 사례를 들으면서 박상용 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 관련한 험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진위 밝혀야 되고 자신은 아니라고 하니 저도 아니라고 하는 걸 인식하겠다라고 했는데 몇 명을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했습니다. 이게 검사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수원지검 주인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 있어서 카톡에 프로필에 제가 나중에 한번 그 프로필 사진 당장 공개해 드릴까요? 거기에 저 그 검사 아니라고 밝혔으면 그 사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실을 낱낱이 밝히면 됩니다.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